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8장 화학결합의 기본 개념을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른 챕터들과 이 8장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6, 7, 8, 9에서 무슨 챕터라고 했죠? 바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그런 챕터입니다. 자, 6장에서는 뭘 공부했나요? 우리가 원자의 전자 구조를 공부했었죠. 원자 내부에는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전자가 채워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에서는 뭘 했냐면요. 이렇게 채워놓은 여러 개의 원소를 쭉 펴놓으니까 어떤 주기적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질을 봐서 여러 원소들이 어떠한 상대적 성격을 가지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6장, 7장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부 다 6장, 7장 내용은 원자 하나에 대한 얘기죠. 원자 하나가 뭐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고 전자 친화도가 어떻고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 거죠. 예. 원자들끼리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어떠한 구조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가?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겠죠. 예, 그 결합이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떠한 기본 원리로 결합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8장에서는 제목대로요. 화학결합의 기본 개념이에요. 예, 화학결합에는 여러 가지로 화학결합은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화학결합을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8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6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오비탈의 개념이 8장에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8장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보다도 뭐 오비탈이 겹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화학 결합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가 9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오비탈 구조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과 다르게 9장은 어떻다고요? 9장에서는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분자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냥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하면은 9장에서는 거기다가 칼라를 입혀서 칼라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훨씬 더 풍부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하려면 8장에 있는 루이스 구조를 굉장히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8장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로 그냥 이런저런 용어를 도입을 합니다. 뭐 화학 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8장의 중심 주제인 루이스 구조가 뭔지 그리는 방법은 이 8.5에서 자세하게 하고요. 루이스 기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장의 기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을 따라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 이게 바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을 간단히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결합 방식 중에 이온 결합이 있죠. 이온 결합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만큼을 차지하는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기 전에 이온결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정이적 인력으로 두 이온이 붙은 거를 이온결합이라고 하고요. 이온결합에서 중요한 거는 격자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격자 에너지.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3부터는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오비탈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8장에서는 그냥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도입을 합니다. 자, 근데 전자쌍을 공유를 하기는 하는 건데 원자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치우칠 수가 있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의 척도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그 원소는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결합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니까 어떤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8.5가 가장 중요합니다. 8.5는요, 루이스 구조 그리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그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오비탈 개념을 적용한 구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분자 모양,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 예, 그 다음에 결합 길이, 그죠? 그리고 결합이 극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루이스 구조에서 시작이 돼요. 루이스 구조를 그리지 못하면은 오비탈의 구조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아까 나온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쉽게, 예,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냥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8.6은 뭐냐면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데 루이스 구조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명구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냅니다. 공명구조는 실제 하는 루이스 구조가 아니에요. 루이스 구조긴 한데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하지만 이제 그 가짜를 여러 개를 놓고 이 가짜들 사이에 어떤 중간값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실제의 분자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비탈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론인 루이스 구조로 실제의 복잡한 면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계에 나타나게 되고, 한계를 공명 구조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공명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화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장차 이제 유기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7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이 옥텟 규칙, 8전작의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원자과 전자가 8개보다 적을 수도 있고 8개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예외를 가지는 물질들이 있고, 그 예외 때문에 걔네들은 좀 독특한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8에서는 공유결합의 세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합 엔탈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공유결합을 완전히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엔탈피라고 그래요. 결합 엔탈피가 크면 클수록 더 질긴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 엔탈피를 우리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반응 엔탈피라는 것은 결합 에너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결합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봤고요. 8장이 나중에 8장을 잘해야 9장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